저번 강의에서는 각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생물의 대멸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대멸종이라 하면 많은 생물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 한다. 그러면 이런 대멸종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판게아의 형성과 소행성의 충돌, 그리고 화산 폭발 등의 이유로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게 된다. 먼저 판게아의 형성부터 살펴본다면 판게아가 형성되게 되면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게 되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얕은 바다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많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소행성의 충돌의 경우는 재와 먼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재와 먼지가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지구 기온을 낮추게 된다. 그리고 화산 폭발 역시 화산재와 화산가스에 의해서 햇빛이 차단되게 되면 지구의 기온을 낮아지게 한다. 거기에 반해 화산 폭발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기체는 산성비를 내리기도 하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지구 기온을 높이기도 한다. 이렇게 판게아의 형성과 소행성의 충돌, 그리고 화산 폭발은 지구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하게 됨으로써 대멸종이 일어나게 된다. 대멸종의 대표 원인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대멸종과 함께 지질시대 생물 수 변화에 대해 그래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프를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해서 신생대 쪽으로 올수록 생물 과의 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생물 과라 함은 생물 분류 단계 중 한 단계로서 생물 과의 수가 많다는 말은 종의 수가 많다는 뜻이 되고,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질시대에서 신생대로 갈수록 생물 과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모습인데, 특히 고생대 초에 생물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생대 초에는 기후가 대체로 온난하였고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 증가로 생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갑자기 생물수가 급감하는 대멸종이 전체 지질시대 동안 5번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3번이 고생대 말에 있었던 판게아 형성과 빙하기로 인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고, 그리고 5번이 중생대 말에 있었던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로 인한 대멸종을 나타내고 있다. 옆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본다면 지질시대 전반에 걸쳐 생물수가 갑자기 급증한 때는 고생대 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멸종이 일어난 횟수는 크게 5번이 있었다고 했다. 그 중에서 고생대 말 판게아 형성과 빙하기로 인해서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있었고, 중생대 말에는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로 발생한 먼지와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환경 변화로 인해서 대멸종이 또 있었다고 했다. 그럼 이 중에서 판게아의 형성과 같이 대륙에 이동했다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대륙이 분리되게 되면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물들이 살기 적당한 수심이 얕은 바다, 대륙붕의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가 증가하게 되고 생물 종의 수가 증가하여 생물 다양성을 불러오게 된다. 거기에 반해 대륙이 뭉쳐서 판게아를 형성하게 되면 해안선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고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 생물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물 종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대멸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된다.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이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생물 다양성은 건강한 생태계의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지질시대 동안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본다면 어느 시점에서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게 되고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생물이 출현하게 되면서 대멸종 이전보다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좀 더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대표적 예로는 중생대 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룡이 사라진 지구에서 신생대가 시작되고, 신생대에서는 정원 동물인 포유류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번성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이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오늘날의 지구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고, 우리는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단원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문제로 몇 가지 확인한 다음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본다면, 지질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잘 읽어보면 2번에 있는 최초의 생명체 출현이 제일 먼저이고, 생명체가 출현하여 그 생명체 중에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있었고, 남세균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소가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 줌으로써 육상 생물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번, 1번, 4번, 3번 순서가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제로 넘어와 본다면, 어느 지역의 지층 AF에서 산출되는 화석 A에서 E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지층의 역전은 없다고 할 때 지층 A에서 F를 두 지질시대로 구분할 때 가장 적당한 경계를 묻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C와 D를 경계로 생물 화석의 변화가 가장 큼을 알아야 한다. C와 D의 경계에서 B와 E 생물 화석이 멸종하게 되고 A와 C 생물 화석이 출현하게 되는 걸로 봐서 C와 D를 경계로 변화가 가장 크게 되고, 그래서 두 지질시대로 구분할 때 가장 적당한 경계는 C와 D 사이가 된다. 그래서 A, B, C를 하나의 지질시대로 묶고, 그리고 D, E, F를 또 하나의 지질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화석과 시상화석으로 적합한 화석을 골라라고 했는데, 표준화석의 경우는 생존 기간이 짧아야 하므로 A가 적당하고, 시상화석의 경우는 생존 기간이 길수록 좋은 시상화석이므로 D가 가장 적당함을 알아야 한다. 추가로 A의 경우는 좀 더 좋은 표준화석이 되려면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으면 좋고, 시상화석의 경우는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좁을수록 좋은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했다. 잘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그리고 지질시대는 성캄브리아대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고, 이 상대적 길이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전체 지질시대의 기간을 12시간으로 두고 비교를 해본다면 12시간 중 10시간 12분이 성캄브리아대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고생대는 1시간 2분이고 중생대는 34분이며 신생대는 12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성캄브리아 시대가 길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옆에 문제는 생물 A에서 D를 생존기간과 분포 면적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것이다. 이 중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적당한 생물의 화석을 찾아본다면,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기간은 짧은 생물 D의 화석이 표준 화석으로의 가치가 높고, 거기에 반해 시상 화석의 경우는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은 A가 시상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여기까지 해서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